1차 전지 화재 대응 매뉴얼이 부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부산에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최대 규모 2차 전지 공장에서 소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28일 공식 개막 전 2024 부산 모빌리티 쇼의 언론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전기차가 대세였습니다. 완성차 업계에서 세계 최초 혹은 국내 최초로 공개한 신차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원스톱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사업장 걸림돌 제거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1차 전지 제조 공장 사고. 일반 소화기로 급하게 불을 끄는 근로자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1차 전지 화재 대응 매뉴얼이 부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리 훈련을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부산에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공장에서 소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1차 전지 공장 화재 당시 첫 발화 모습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건 오전 10시 30분. 화재를 인지한 직원들이 곧바로 일반 소화기를 들어 진화를 시도합니다.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물건을 치우려고 하지만 31초 동안 4차례나 폭발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작업장이 연기로 뒤덮입니다. 불과 42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금속 화재용 소화기 현장 도입이 늦어지고 1차 전지 화재 대응 매뉴얼이 없어 큰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부산에선 지역 최대 규모 2차 전지 제조업체인 금양에서 민간 합동 소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배터리 내부 셀 손상으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 1분당 5,500리터의 물을 쏟아낼 수 있는 고성능 펌프차와 10,000리터 물이 보관된 화학차, 굴절 사다리차에 배연차 등 각종 특수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다량 방수를 통한 냉각 소화 훈련이 이어지고 불이 났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장 내 근로자들의 대피 훈련도 했습니다. 초기 진화가 어렵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대피를 위주로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피를 하면서 또 이제 연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안에 이제 탈 수 있는 배터리 같은 거를 최대한 들고 올 수 있으면 같이 반출하면서 하는 훈련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부산 소방은 긴급 화재 안전조사도 벌였습니다. 2차 전지 공장 내 화학물질 저장 취급 방법과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본 겁니다. 하나의 공장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장소에 많이 쌓아놓게 되면 연쇄 폭발로 인해서 이번처럼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분리해서 적재를 한다든가 어떤 좀 한 곳에 너무 쌓아놓지 않게끔 계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는 화재가 났을 때 어떤 거기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활한 대피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사전에 좀 점검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양에서의 소방훈련과 화재 안전조사를 시작으로 부산 소방당국은 1, 2차 전지 제조시설 37곳을 대상으로 합동 소방훈련과 화재 안전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사 이후에도 위험물 취급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8일 공식 개막 전 2024 부산 모빌리티 쇼의 언론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전기차가 대세였습니다. 완성차 업계에서 세계 최초 혹은 국내 최초로 공개한 신차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역에서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부족 문제도 심각한데요. 충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대학과 손을 잡고 공공간호사제를 운영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제도인지 또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도가 운영하는 홍성의료원입니다. 해마다 간호사를 뽑고 있지만 정원 100%를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90% 정도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서 휴직자, 이직자 합해가지고 한 60명 정도씩이 계속 한 해에 움직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도내 의료원 3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렇게 부족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충남도는 2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간호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지역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도내 의료원에서 일하도록 한 겁니다. 의무 근무 기간은 4년. 충남도와 충남인재육성재단은 이들에게 학기마다 400만 원씩 총 3,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입니다. 4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고 또한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을 덜 느끼게 해드려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길진 하지만 오히려 이직 걱정 없이 쭉 일할 수 있다는 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형 입학생은 해전대와 신성대 두 곳에서 1년에 10명씩 뽑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취업 고민을 한 번에 돌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경쟁률은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네, 22년도에 저희 32명이 지원을 해서 3.2대 1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52명이 지원을 해서 5.2대 1의 경쟁률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중도 탈락률 없이 100%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졸업생들은 2년 뒤인 2026년부터 도내 의료원에 배치될 예정. 충남에서 시작한 공공간호사제가 인천과 충북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방식을 의사에 적용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원스톱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27일 제4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기업과 기관 대표와 함께 원스톱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사업장 걸림돌 제거, 기업 투자 지원 역량 강화 3대 전략과 이를 실천할 8대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전 부산시는 유관기관 13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원스톱 투자 지원 협의체를 발족하고 기업 투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중구 깡통시장 인근에서 집중 순찰 중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A씨가 가게에 다시 왔다가 도주했다는 무전을 청취하고 추격 끝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기동순찰대는 무전 청취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을 확인하고 도주 방향 수색 중에 차로 건너편 인도에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순찰대는 주변 차량 등을 확인 후 안전을 확보한 뒤 중앙 분리대를 넘어 7분 만에 6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60대 A씨는 절도 여주의 5건과 벌금 수배 2건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 소속 수사관들은 서장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피습 당시의 초동 대응 기록을 확인하고 사건 현장을 청소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며 증거 인멸 혐의로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부산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내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 부지에 노인 복지주택을 건립하는 복합시설 개발 사업이 부산시의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재 소방과 계획구조, 설비, 해일, 토질 등 재난에 관한 여러 항목을 검토하는 사전 재난 영향성 심의에선 빌딩풍 관련해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재심의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심의 결정으로 시행사 측은 미비점 등을 다시 보완해 사전 재난성 영향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낙동강 하류 물금 매리 지점에 올해 첫 조류 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7일과 24일 낙동강 하류 물금 매리 지점의 조류 개체 수를 측정한 결과 조류 개체 수가 각각 밀리리터당 3,219개, 4,639개로 조류 경보제 관심 단계 기준인 밀리리터당 1,000개를 2회 연속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높은 낮 기온과 강한 일사량 등으로 유해 남조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취수장과 정수장에 조류 유입 차단 장치를 가동하고 상수원 원수와 정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 하수돗물 공급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7월 한 달 동안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관리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특히 식재료의 관리 부실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 검사와 전문 검사기관 협력 검사 등 과학적 단속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2회 이상 관광지와 피서지,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입니다. 올해 접수된 도내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지난 23일 기준 2,971건으로 이 중 472건이 단속됐습니다. 양산시 여름철 도심 물놀이장 3곳이 다음 달 12일 개장합니다. 양산시가 황산공원과 디자인공원, 웅상 명동공원 3곳의 도심 물놀이장을 다음 달 12일 개장해 8월 26일까지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안전요원과 간호인력 배치는 물론 날마다 물을 교체하고 시설물을 관리합니다. 양산시는 길어진 더위에 맞춰 올해 물놀이장 개장 시기를 앞당겼으며 운영 기간도 46일로 늘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 중 경남에서는 17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섬은 통영이 욕지도와 사량도 등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거제, 지심도와 이심도 등 2곳, 남해 2곳, 사천 1곳입니다. 경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섬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8월 1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찾아가고 싶은 섬 이벤트 행사는 경남의 섬 누리집 또는 한국섬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